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사업계획서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작성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관련 내용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사업계획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 사업계획서라는 건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사업에 대한 어떤 구상 내용, 그리고 운영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내용 등을 미리 계획해서 작성하는 문서를 간단하게 우리가 사업계획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 이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한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성공 가능성을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뭐 미비점이라든지 부족한 점, 우리가 간과했던 점 이런 부분들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자금 조달의 어떤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즉 자금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자금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에게 이 사업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때 눈으로 보여줄 만한 것이 마땅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 말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문서화 시켜가지고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 상대방을 조금 더 설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금 유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진행 사항을 또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준해 가지고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점검하고 평가할 때 사업 계획서가 다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사항을 점검해서 사용이 된다. 그러면서 얻어지는 효과는 뭐가 있죠? 예, 객관성이죠. 객관성.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이 사업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서로 다른 견해 이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조정을 하고 그 조정을 한 내용들이 사업 계획서에 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 공감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서 이거 어떻게 쓰느냐? 사업 계획서 쓸 때 뭐 기본적인 주의사항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 두 번째는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뭐 해야 된다? 근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독창적인 요소를 부각시켜서 작성하라. 이 말인즉슨 경쟁업체와 차별되는 이 특징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과 용도에 맞춰서 가자라는 거죠. 뭐 투자자 혹은 금융기관 혹은 정부 어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용도에 맞는 목적의 포인트를 둬 가지고 내용을 조금 달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적과 용도에 맞춰서 작성이 되고 그리고 공익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공익성을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 주체들이 너무 개인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독단적으로 보이는 모습 이게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 계획서 안에는 이러한 사업이 공익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와 관련된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의 작성 순서는요,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 목적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계획서 작성 목적을 설정한다는 건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용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용도를 고려해가지고 작성 목적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결정해야 된다는 건데 이 양식은 조금 상이합니다. 그 기간마다 그다음 용도에마다 조금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식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양식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죠? 작성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 작성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요, 가급적이면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내가 모든 것을 쓰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 파트별
전문가들로 하여금 관련 내용을 작성하게끔 지도를 해야 됩니다. 안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 해당 내용들을 작성하게끔 해야 된다는 부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종 자료 준비라는 것은 관련 내용을 이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 뭐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 필요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배경 지식이 될 만한 내용도 필요할 거고 뭐 현황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자료를 준비를 해놓게 된다고 하면은 작성할 때 집약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난 다음에 미비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다 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편집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순서 6단계.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네, 그러면은 이제 사업계획서에 있는 일반적인 어떤 내용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목차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약문, 그 다음에 기업 현황, 제품 서비스, 계획 사업 개요, 마케팅 관련, 그 다음에 생산 관련, 재무 관련 이런 형태로 이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표지 및 목차는 어느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뭐 작성자 이름이 뭔지에 대한 이런 간단한 내용이고요. 요약문은 이 사업 계획서에서 담고 있는 핵심 내용과 그리고 그 가치를 아주 집약해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제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현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 현황, 뭐 기업명이 무엇이고 언제 설립이 됐고 자본금 현재 얼마로 이렇게 출자가 됐는지 그리고 대표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회사의 언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동안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연역들, 그 다음에 경영진과 기술진의 현황,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목적, 비전 등 이런 부분들이 다 기업 현황이 되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약문 앞에다가 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하고자 하는 제품이 무엇이고 우리가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 사업을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는 겁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관련된 시장, 목표 시장이라든지 뭐 기업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자재가 있을 건데 이 원자재 수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뭐 법정 요건이라든지 추진 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상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싹 다 다루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케팅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경쟁자 분석 및 경쟁 우위 어떤 쪽에 있어가지고 유리하고 불리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뭐 그와 같은 대표적인 방법으로 스와트 분석을 뭐 활용한 내용을 기재해도 되겠죠. 그다음 생산 관련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다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뭐 기술성, 설비, 인원, 생산 능력, 그다음에 생산 공정도, 생산 계획, 그다음 제품을 단위당 원가는 얼마를 할 것인지, 그리고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해나갈 건지,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재무 관련. 돈과 관련된 부분이죠. 예. 이런 내용들이 싹 다 들어가 있는 사업 계획서. 여러분들이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겁니다. 표지 및 요약문에는 사업 계획서의 첫 장이 된다고 했고 관련 내용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업 현황이 나온다고 했죠.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계획서일 경우에는 창업자의 이력 사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업자의 이력 사항이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업 현황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서 창업자의 이력 사항 여러분들이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 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 계획이죠. 사업의 어떤 비전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기업 및 사업이 추구자 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한다? 도식화해서 좀 제시한다고 하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쉽게 관련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겠죠. 그래서 도식화의 방법 활용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 자금 및 조달 계획, 어디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어떤 요소에 얼마만큼 자금이 소유되는지 명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 자금은 크게 시설 자금하고 운전 자금으로 나뉜다는 건데 시설 자금이라는 것은 설비와 관련된 겁니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매입해야 되겠죠. 같은 이 설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이 시설 자금이고요. 운전 자금은 이제 회사를 돌리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부분입니다. 뭐 인건비 대표적일 수 있겠죠. 그다음 뭐 연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면 R&D 비용비도 뭐 책정이 돼야 될 거고요. 같은 이런 운전 자금 이런 것들이 소유 자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실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겠죠.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자, 무엇보다도 환경 분석이죠. 제품을 이제 시장에 내놓았을 때 이 시장 속에서 나의 제품, 우리의 제품, 우리 회사의 제품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석법을 적용한 것이 바로 스와트 분석인데요. 이 스와트 분석은 기회 요인과 어떤 위험 요인, 외부적인 환경이죠.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위협이 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일단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이제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품,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환경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와트 분석법이 있고, 마케팅 전략으로는 이제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수립이 되어 가지고 작성이 돼야 된다.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요 네 가지 요소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마케팅 전략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판매와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뭐 무엇보다도 이윤을 남기기 위함인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윤을 남긴다라는 것은 손익 분기점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달성을 해야지 비로소 뭐가 되죠? 이윤이 창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 분기점 이것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지만 월별로 매월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판매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비용이 또 어떻게 되는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판매 계획 및 손익분기점에 기재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